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들어두셔서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잡지처럼 나오지만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나 뉴스위크요, 사이즈도 그렇고 분량, 두께도 그렇고 그러나 항상 그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사에 누가 이 기사를 썼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설식의 기사는 물론이고 일반 기사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 그 표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설식인 거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꼽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영향력이 큰데 세계는 경계해야 된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변화시킨다거나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작은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북한 그 핵 이슈를 포함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경제도 그렇고요.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 거리를 어느 정도로 좀 그 잡아야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와 전혀 그 무관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그 지금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과 중국 지도자 사이에서 어떤 그 힘의 균형이 어느 지도자, 어느 나라에 가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가능하면은 거의 전부 여러분들께 좀 원문에 가깝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커버 스토리 그 사진과 소 제목은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사라기보다는 그 사설에 가깝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의 카운터파트에게, 그 중국의 그때의 그 주석들에게 경외심을 갖고 묘사하는 습성이 있다. 첫 문장입니다. 과거에 그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은 마오쩌둥을 향해서 그의 글은 세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덩 샤오핑을 통해서 스마트하고 터프하고 지적이며 솔직하고 용기 있고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고 친근하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거의 그 아첨을 떠는 정도의 형용사를 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장점인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 비전이 있는 지도자고 대단히 지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00년 역사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 사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만 없네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묘사하는 대로 경외심을 갖고 아마 그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그 파악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그 다음 그 문단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아직도 중국 경제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규모에 있어서 미국 다음이고 두 번째고, 이 부분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 끝나고 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기사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군대가 근육 키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비교하면 작다. 그런데 경제나 군사력이 다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에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세계의 세계 리더는 외국인과 아주 좁고 사무적인 접근을 하고 국내 이슈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국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의 리더는 어느 전임자들보다도 국내 영향력이 작아지고 해외에서도 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반대로 지금 세계 최대 독재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는 여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마오쩌둥 시대에는 중국이 굉장히 혼란도 있었고 또 가난했는데 시진핑 시대에는 세계로 성장하는 지금 엔진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의 시진핑의 영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아마 시진핑의 영향력은 곧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이제 열리잖아요. 10월 18일이죠. 현지 날짜로 19차. 그래서 시진핑으로서는 이제 2,300명의 대의원 앞에서 여러 가지를 뭔가를 이코노미스트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대회에서 나올 텐데 회의적인 사람들은 시진핑이 그의 전례 없는 이 파워를 좋게 쓸 것인가, 나쁘게 쓸 것인가 굉장히 지금 이제 두려움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해외 방문에서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을 평화와 친선의 전도사로 표현을 했는데 Voice of Reason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혼돈되고 문제가 많은 이 세계에서 자신을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스터 트럼프의 결점이 시진핑의 이 같은 주장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1월 달에 다보스에서 시진핑은 세계 엘리트들에게 세계화와 자유무역, 파리 기후조약에서 본인이 챔피언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청중들이 기뻐하고 안심했는데 적어도 그 세계 엘리트 청중들은 세계에서 이제 두 개의 파워,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의 파워는 옳은 것을 향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트럼프, 그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취임하기 전이었잖아요. 다보스가 당선자가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의 시진핑에게 안도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시진핑의 말을 세계에서 중요하게 듣는 이유는 중국이 당연히 세계의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Belt and Road, 미국식 표현으로는요. 그런 프로젝트가 1대1로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나요? 이름은 좀 퍼즐링리 하지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퍼즐링리, 퍼즐링 할 때의 퍼즐링리. 이름은 이 표현 이름 자체는 좀 그렇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해외에 철로, 항구, 발전소, 기간 산업을 놔서 중국이 리더가 됨으로써 세계를 번영으로 이끈다 하는 얘기잖아요.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를 연결하고 협동하고 육지에 실크로드 경제 개발을 하고 또 해상에는 21세기에 해상 실크로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 인구의 60% 이상 44억 인구를 커버하고 전 세계 GDP의 29%를 커버한다는 벨트 앤 로드 프로젝트 이런 것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 그 뒤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미스터 시진핑의 전례 없는 또 다른 이제 두 번째죠. 군사 파워, 군사 파워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올해 처음으로 외국의 군기지를 오픈했잖아요. 지부티라는 아프리카의 동부의 공화국, 수도도 지부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돕고 그리고 오픈을 했고 중국의 해군을 해외의 그 싸움터에도 보내서 말트해에 그 7월 달이죠. 그 나토 문 앞에 러시아의 함대와 나란히 둔 것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거듭 얘기를 하지만 뭐 대만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중국에서 그 대만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 평화유지군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해적을 막기 위해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짓고 군사적인 무장을 하는 것도 순전히 이건 방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달리 세계에서 지금 그 문제적인 사람, 그 말썽꾼이요, 그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블 메이킹을 하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북한에는 아직까지 그 지나친 아량을 보여왔고 일부 중국의 군대는 이웃에는 좀 경고가 될 수준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인도와 일본에까지도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내에서 시진핑은 적어도 그 러시아 그 푸틴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어떠한 것을 허용을 하고 나면은 자신과 그 중국의 실패를 증명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구소련의 그 멸망에서 굉장히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고 마음속에도요. 그 뇌리에서 구소련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잊지를 못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허용했을 때 본인이 내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가 그 숙청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적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중국 중산층도 믿지 않고 시민사회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사회를 아주 강하게 컨트롤하려고 결심한 듯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시 파워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완전히 당의 컨트롤 아래 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국이 원래 그런 시진핑이 하려고 하는 일이 없었다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족쇄 조임으로 인해서 원래보다 중국을 덜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도 상당히 답답한 나라가 되게 하고 말 것이다. Will make China like that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will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권 학대는 시진핑 아래 더욱 지금 심해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세계 리더들이 조금 강하게 중국의 인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소리로 중얼거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진핑 아래 중국의 인권 학대가 아주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아래 개혁에서 한때 이제 중국의 진보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많이 한탄을 했었는데 그 10년이 시진핑 아래서는 15년이 됐고 어쩜 2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일부 낙관주의자들은 우리는 아직 진짜 시진핑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 대회가 그를 좀 파워를 굳혀주면은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나면은 시진핑이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개혁을 좀 성실하게 하고 부패도 막을 것이다. 이런 낙관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코노미스트는 좀 반대의 시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모든 리더들은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권을 잡는 유통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22년에 내려오기를 꺼려한다. 전임자가 이미 제안을 해놨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 다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두려워할 만한, 걱정할 만한 이유, 이런 소제목을 붙여서요. 시진핑은 어쩌면 14억 인구가 한 사람 손에 얼마나 달려있는지를 시험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지금 권력을 많이 그 당에서 이리저리 그 분리해 놓은 전임자가 조금 그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해놓은 것을 본인이 이제 다 가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 자주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중국 정치에서의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노멀이라는 얘기, 일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것은 노멀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또 경고를 합니다. 아무도 14억 인구를 한 손 안에서 이게 줬다 폈다 하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집에는 결국 중국의 불안정함을 만들어 낼 것이며, 과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오쩌둥과 그의 그 문화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해외에도 아주 그 나쁜 행위를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스터 트럼프가 또 미스터 트럼프의 미국이 뒤로 물러서서 세계에서 지금 세계의 리더의 자리에 공백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시진핑이 차고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잡지도 아니고 중국 잡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미국이 고립되는 것도 원치 않고 중국의 독재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아마 그 일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도 있다. 굉장히 지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잡지 그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이런 독주를 막아야지 된다 하는 그 뜻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시진핑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그 권력 강화로 나갈 것인가.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자꾸만 그것을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그 독재였다고 말할 수 있는 마오쩌둥 시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덩샤오핑이 보고 나서 고심하고 나서 본인도 이제 본인이 원했었던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장점인 후진타오 이렇게 한 뒤에 집권 그 연장 같은 것을 막도록 이렇게 해서 권력을 조금 분산시켜 놨는데, 시진핑이 집권 2기 들어서 다시 권력을 본인 곁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개다대고, 미국은 우리는 뭐 세계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워낙 강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이리 걸려 있고 저리 걸려 있고 하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말도 그냥 뒤에서 그냥 속닥속닥 할 뿐이고,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그런 커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미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는 1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경제 대국의 척도를 재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물품 구입하는 그 파워요. PPP만을 갖고 본다면 세계에서 지금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을 얘기할 때는 뭐 외환 보유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국 투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중국 지금 좋죠. 인구, 수입, 수출 다 좋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도 들어가고 에너지, 교육, 기타 등등 많은 다른 요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서비스나 재정 또 중간층의 소비가 중국보다 굉장히 강하고,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전체적인 GDP는 약간 전문가들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지금 뭐 한 1.6배 정도는 된다고 할까요? 미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18조 GDP가,
중국이 11조에서 뭐 한 10조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뭐 미국이 뭐 거의 5만 달러가 되고 중국은 그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 경제를 이코노미스트가 아직도 중국이 미국 다음이다, 두 번째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영어 원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todayyus.com에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그 원문으로 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돈을 내야지 보는 잡지이긴 합니다. 저는 구독료를 내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일주일에 몇 개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todayyus.com에 이것 올리고 나서 바로 그 이코노미스트 원본을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오늘은 이코노미스트가 정한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다는 인물 시진핑에 대해서 그들이 보는 시각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